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기본 입자와 매개 입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요 내용을 이어가는데 점프를 좀 할 거예요. 교재가 어디냐면 235쪽입니다. 그래서 핵 에너지 부분을 선생님이 연결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입자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이 연결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그 홈페이지에다 강의 목록 올려놨죠. 그 강의 목록에는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해당 교재에 대한 쪽수까지 다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보면서 좀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235쪽에 있는 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의 구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다. 지금 이제 핵만 보는 겁니다. 원자를 보는 게 아니고 원자 핵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돼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커크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는 업, 다운, 업. 그렇죠? 업, 업, 다운 이렇게도 얘기하죠. 원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중성자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정리해 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밑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거꾸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양성자라고 하면 세 개의 커크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업, 다운, 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업, 다운, 업 커크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얘네들이 구성되면 결국에는 프로톤, 양성자가 된다 그랬죠. 이제 한글로 좀 쓸까? 양성자. 근데 여러분 알아두면 좋아요. 영어로 되는 게 이제 앞으로는 다 이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업, 다운으로 쓰게 되면 실제로는 업, 다운, 다운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제 뭐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만 맞추면 되니까. 얘는 이제 중성자를 이루고 있죠. 즉 하나하나 얘네들 지금 이 커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 즉 핵자를 이룬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얘네들이 결국에는 핵을 이루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렙톤이라는 게 나오죠. 렙톤 중에서는 이제 전자라는 것이 있었죠. 전자라는 게 있었어요. 전자. 이것도 그럼 이렇게 쓸까? 전자 이렇게 해서 핵과 전자로 구성된 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원자였습니다. 원자. 그래서 이 원자들이 이제 원자가 됐고, 원자들이 뭐 어떤 성질을 갖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 원자들이 이제 화학 결합해가지고 이제 분자가 되겠고요. 분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게 되고, 그 물질들이 바로 이제 물체를 구성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체, 그걸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물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간 거죠. 물체가 뭐였습니까? 어떤 형태를 지닌 사물. 잘 외웠네요. 물질은 뭐였습니까? 그 물체를 구성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다 외운 거잖아. 다 외운 지식이잖아. 딱 물체하면 뭐 나와야 돼요? 책상. 물질하면 뭐라고요? 나무. 여러분들은 이 어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지식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런 사전적인 지식은 선생님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줄줄줄 외운 지식들은 여러분 학교만 졸업하면 어떻게 된다? 다 그냥 휘발성돼서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 끝난 순간 다 잊어버리죠. 그 이유가 뭐다? 줄줄줄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외워버린 거니까 그게 그냥 시험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그 상황에선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물체는 책상이야. 그러면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나무야. 딱 하고 나면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물질은 뭘로 돼 있는데? 분자나 원자야.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최대한 달달달 외우는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암기 교육에 폐해 이러면서 왜 또 이렇게 악착같이 암기들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사물들, 이런 거는 이제 물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물며 사람도 물체죠. 사람도 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물체인데 얘네들 그냥 이런 물체하고 그냥 이렇게 구분을 안 하니까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자로 살아있을 생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체. 우리도 물체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분자로 이루어지고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비인간적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생명체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다닐 때는 이제 생물이었어요. 그 과학 중에 생물. 근데 이제는 생명과학이라 그러죠. 이렇게 결국에는 사람도 물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너무 물리적인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핵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한번 보죠. 핵 반응인데 두 가지 핵 반응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우선 읽고 선생님 설명을 드리자면,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이나 중성자 등과 충돌하여, 그렇죠? 다른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현상.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 원자핵이 다른 애로 변환되는 거예요. 다른 원자핵으로. 이거를 우리가 핵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있던 핵이 다른 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분열이 있고요. 아니면 융합이 있어요. 그래서 분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로 바뀌는 거고,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애로 합쳐지기 때문에 융합은 원자핵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루면 끝나는 단원이에요. 그럼 핵융합은 뭐고 핵 분열은 뭐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때 우리 이거 배웠죠. 원소교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나트륨은 뭐 11번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넘버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넘버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Na2라던가. 그다음에 이온 될 때는 여기 뭐 3 플러스 안 되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버링을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이제 요 핵 현상에 대한 것도 알아두면 요 기호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요. 어떤 임의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 넘버링은 뭐냐면 이게 바로 원자수예요, 원자수. 이쪽 넘버링은 얘가 몇 개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 위쪽 오른쪽에 위쪽의 넘버링은 뭐냐면 이쪽 넘버링은 이게 이제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전기에 얼만큼 띄고 있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를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도 넘버링을 달아요. 이쪽 아래쪽은 무슨 넘버링이냐면 이게 원자 번호죠. 왼쪽 아래쪽에 원자 번호. 이게 이제 원자 번호가 결국엔 뭐다?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입니다. 양성자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뭘 쓰냐면 우리가 이쪽 넘버링은 질량수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질량이란 건 이 어떤 원자가 있으면 이 원자의 질량은 누구의 질량하고 대등할까요? 핵이지. 왜 핵이겠어요? 이름이 핵이잖아. 그냥 핵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 속에는 뭘로 돼 있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었죠.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었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우리가 정했지만 그럼 질량은 결국에는 핵의 질량이니까 이거는 핵의 질량이었습니다. 근데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었다?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질량수는 결국에 뭐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가 우리가 질량수가 되는 겁니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예요. 이렇게 넘버링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차이가 하나 발생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버링은 우리가 중학교 때 달았어요. 이건 왜냐면 여기 있는 넘버링은 바로 뭐냐면 전자 넘버링이에요. 전자 넘버링. 그래서 이쪽 넘버링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핵에 관련된 넘버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쪽 넘버링, 고등학교 와서는 이쪽 넘버링을 다뤄요. 물론 화학에서는 이쪽 넘버링을 다루겠죠.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핵 반응하고 달라요. 즉 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들이 뭐 얼마큼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플러스 얼마가 됐냐, 그럼 쟤는 얼마가 됐냐 해서 연결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NA가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전자 하나 버리는 애잖아요. 선생님한테 혹시 중학교 때 같이 수업 들었던 애들은 이거 선생님이 철저하게 설명드렸죠. 아마 고등학교 와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산소가 있다. 그럼 얘는 2-밖에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중성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럼 얘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근데 얘가 2개.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얘는 플러스 1만 되니까. 그럼 얘가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2개. 그리고 산소 하나. 이런 생략이니까. 그래서 산화 나트륨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Na5도 아니고 Na3O도 아니고 Na22도 아니고 Na23도 아니고 항상 Na2O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어떤 넘버링? 요 5에 있는 앞에 숫자가 아니고 나트륨에 있는 뒤에 숫자래요. 이거는 바로 화학 결합은 다 전자들에 관한 내용. 아직 그 깊숙한 내용, 핵까지는 도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다? 핵 반응, 핵에 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다 넘버링을 앞에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는 넘버링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그걸 좀 익숙해지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핵분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이 내용을 이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핵분열 반응식을 여러분들 외우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주어져요.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 90에 235 이렇게 돼 있지만
얘네들이 또 여러분 알겠지만 동위원소라고 알죠? 얘는 92번이라고 해도 또 동위원소에서 2, 3, 8자리도 있고 이게 그때그때 주어질 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외우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반응식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보세요. 넘버링들이 다 왼쪽에 다 있죠. 다 무슨 얘기다? 핵에 관련된 내용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넘버링들이 오른쪽에 달려 있었다는 건 그거는 뭐다? 전자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나요? 자, 어떻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핵 반응식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여기 그냥 쓸게요. 자리가 애매한데. 그냥 자 우선 설명하고 쓸게요. 이제 뭐 설명하고 쓰면은 뭐 없던 자리가 생기나? 자, 어떻든 우라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우라늄 뭐죠, 여러분? 핵폭탄 만들고 핵 발전하는 거 뭐 들어는 봤죠? 거기에 중성자 하나가 땅 때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쪼개져요. 두 개의 핵으로 쪼개집니다. 그때 56번짜리 바륨하고 그 다음에 36번짜리 크리톤으로 분리가 되면서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중성자가 3개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이 원자 핵이잖아요. 이 원자라는 게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있죠. 그럼 이 중성자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또 다른 우라늄이 있으면 얘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다시 두 개로 바륨과 크리톤으로 이게 다시 분열이 되면서 여기 각각의 또 3개의 중성자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분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3개의 중성자들이 나오죠. 그럼 또 하나 이 3개의 중성자들 중에 하나가 또 얘랑 또 충돌하게 되면 또 얘가 2개로 나눠지면서 또 3개의 중성자들이 나오고 3개의 애들이 또 부딪히고 또 여기도 또 3개 애들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가 충돌하면서 해가지고 재료만 있다면 이 우라늄이 이제 갇혀져 있다면 뭐 연쇄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뭐 중성자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때리는 애들도 많아지겠죠. 이거 우리가 체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연쇄 반응을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선 접근을 해봅시다. 연쇄 반응이라는 건 우리가 조절하거나 혹은 통제가 가능하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통제가 가능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핵발전이에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그렇죠? 근데 이게 조절도 안 되고 통제도 안 하겠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현상인데 이걸 우리가 조절하냐 통제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아예 조절 통제를 못하던가 아니면 안 하겠다 하면 이렇게 폭탄이 되고 이건 발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분열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게 주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한번 볼까요? 92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이 핵 속에 92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질량수가 235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양성자 포함돼서 핵의 질량이니까 중성자도 포함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단순 산수 한번 해볼까요? 235 빼기 91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 그 다음에 4, 1. 즉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 92개에다가 중성자가 14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들 합치면 질량수가 235다 이렇게 되는 23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우리가 분열식을 한번 핵반응식을 나타내 보게 되면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여기다 쓸게요. 우라늄 92고요. 그 다음 질량수가 235입니다.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 중성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중성자. 그래서 N, 0, 1. 중성자 보세요. 얘는 양성자 없죠? 중성자, 말 그대로 중성자 자체니까 양성자 없기 때문에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도 자기의 질량수는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자기 중성자 하나니까 여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요거 위부터 쓰게 되면 자 바륨이 있죠. 바륨은 141에 56이고요. 그 다음에 얘로 나눠집니다. 크립톤. 자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 92에 그 다음에 36 원자번호 36 그리고 중성자가 3개가 나와요. 그럼 중성자 어떻게 쓰면 되죠?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온다? 중요한 거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되겠죠? 근데 똑같은 거 3개 쓰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간단하게 하나로 줄여버립니다. 3개가 얘가 3개 똑같은 애가 3개가 나오니까 이거를 앞에다가 마치 우리 저기 뭐 수식 만드는 것처럼 3을 곱해버리죠. 그럼 얘가 3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부차적으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우라늄의 핵분열식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쪽 한번 와서 볼까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수 보존 법칙에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산수예요, 산수.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하량과 질량수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전하량이란 거는
지금 핵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 양성자수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이 반응 전에 이 전하량 플러스의 수와 반응 후에 플러스의 수는 보존돼야 된다. 결국은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질량수란 건 질량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선 전하량 보존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전하량 여기 플러스 92죠. 반응 전.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었어요. 그러면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된다? 9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56이죠. 밑에. 그리고 여기 보면 36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92가 되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근데 요거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3 있어봐야 뭐 양성자 없잖아요. 그쵸? 얘 전화 뛰는 애 없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뭐 더하기 3 곱하기 뭐 굳이 쓰자면 3 곱하기 0이니까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같아야 된다. 맞죠? 지금 이 반응식 그대로니까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질량수 보존 법칙 같은 경우는 볼까요? 여기 질량 반응 전 235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중성자가 와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1이 됐습니다. 그럼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41이고요. 그 다음에 90이고요. 1자리가 3개죠. 3을 더해주세요. 그럼 이거 얼마가 되냐면 236이 되겠고, 여기 보면 233에다가 3 더하면 236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 노름, 산수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구멍을 뚫어놔요. 구멍을. 여기 뭐 들어갈 거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앞에 숫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러니까 위에 숫자, 밑에 숫자 해가지고 맞는 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 숫자가 맞거든요. 맞으면 여긴 0.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근데 위 숫자는 안 맞아요. 3이 부족해요. 근데 여기 3이 있네? 그럼 여기 1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중성자구나. 이렇게 맞추면 되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여기도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이 에너지는 바로 뭐냐면 질량 결손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울게요. 질량이 결손,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질량이 결손이 발생되고, 그 질량 결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아인슈타인의 여러분들 그 E는 MC 스퀘어, 요걸 이용해서 이 결손된 질량만큼, 거기에 빛의 속력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수의 제곱을 곱해준 만큼이 에너지로 나온다. 그래서 약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전기 때 선생님이 다시 요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든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여기 보면 질량 결손이 됐다 그랬는데 질량수가 보존된다 그러잖아요. 이건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자잘한 질량들, 뭐 원자가 워낙 자잘하지만 이러한 질량 결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값을 곱해주기 때문에 이 에너지량이 상당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은 실제로 보존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원자가 질량이 뭐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단위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원자 질량이 뭐 1.0001240 뭐 어쩌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질량수라는 건 간단하게 정수로 나타내요. 이거 뒤에 거 다 빼고 그냥 얘 질량은 1 이런 식으로. 요게 질량수예요. 질량수. 근데 실질적으로 결손되는 건 이거라는 거죠. 굉장히 뒷부분에 있는 글씨가 이게 뭐니죠? 자, 뒷부분에 있는 굉장한 자잘한 질량들, 요것들은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이 뭐 C의 제곱과 만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더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질량은 보존은 안 돼요. 이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질량수, 우리는 이거 다 빼고 그냥 숫자, 정수로 나타내는 이 질량수는 원래 보존이 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볼게요. 이제 융합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핵들이 이제 말 그대로 융합을 해가지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보면 돼요. 핵반응식 한번 볼까요?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동위원소죠. 원래 수소라는 것은 원자 번호 하나, 양성자 하나 있고 어떻게 됩니까? 중성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성자는 0이지만 양성자 하나 있게 질량수는 1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수소인데, 중성자가 있는 수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성자가 하나 있으면 양성자에다가 중성자 하나 더하면 핵의 무게, 핵의 질량은 2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중수소라 그래요. 중수소. 무겁다 이거예요. 무겁다. 그 다음에 여기 양성자는 하나인데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3. 이걸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하죠. 이건 변하면 안 돼요. 양성자가 바뀌면 완전 원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만약 2번으로 넘어가면 헬륨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질량이 다른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동위 원소라고 하죠. 동위 원소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제일 많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중수소, 삼중수소가 얘네들이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걸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핵반응식 보면 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자 삼중수소가 서로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 보게 반응 후를 보게 되면 알파 입자가 나오네요. 헬륨의 2,4 그쵸? 그 다음에 중성자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하량 보존 법칙 볼까요? 1 더하기 1이죠. 1 플러스 1. 그 다음 반응 후는 2 플러스 0이죠. 보존 2 맞죠? 자 그 다음에 질량수 보존 법칙 보게 되면 이거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2 플러스 3 반응 전. 그 다음에 뒤에 반응 후에는 4 플러스 1 5 보존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식, 핵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놔도 우리가 예를 들어 요거 우리가 산수 계산 우리 문제 풀면서 해볼 거거든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또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겠고요. 이때는 약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아까 요거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핵 분열에서는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나왔고요. 지금 융합에서는 약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왔죠. 그러면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올까요? 숫자가 크잖아요. 그렇죠? 얘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핵자 하나당 얘네들이 얼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봤지만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 질량수가 238이었잖아요. 아까 235였나? 그렇죠. 235 동위 원소니까. 대략 그냥 200으로 잡읍시다. 200짜리 애들이 분열되면서 200을 만들어낸 거랑 얘네들을 보세요. 질량수 2짜리, 3짜리가 만들어가지고 17점. 그럼 얘는 그냥 대략 1을 만들어낸다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다음에 얘는 만약에 뭐 2와 3짜리에서 뭐 5로만 계산을 해도 얼마입니까? 5, 4, 20. 20까지는 안 되는구나. 3.xx.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분열보단 핵융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우리가 핵융합과 핵분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 결합 에너지. 야, 이거 봐야 돼.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 236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핵 반응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그래프를 논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말짱 다 그냥 다 겉핥기식 수업이 되는 거고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핵 반응, 분열이건 융합이건 이 그래프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는. 근데 이 그래프가 여러분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교육과정에서 해서 그렇지 다 보조단 옆으로 밀려났죠. 이게 막 이것도 그래프도 막 다 옆으로 보조단에 넣으려니까 막 줄여가지고 넣어가지고 굉장히 뭐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건 다 암기야, 다 암기. 그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한번 선생님 예를 들어 볼까요? 핵이 예를 들어 하나가 쪼개져서 2개가 됐어요. 그럼 질량 결손이 있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mc 제곱으로, 그죠? 이는 mc 스퀘어로. 그럼 얘들이 쪼개지면서 뭐 짜잘구라는 애들 질량들이 뭐 이게 손실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럼 이건 뭐 일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열이라고 한다면. 그럼 융합은 볼래요? 2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도 뭐 에너지가 나온대. 그럼 이거 좀 모순 같지 않아요? 아니, 쪼개져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건 이해가.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면 아니 2개짜리를 붙이는데 무슨 에너지 질량이 손실이 돼. 2개짜리를 붙이려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붙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뭐다? 분열이건 융합이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고, 자 다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더 기가 막힌 건 뭐 융합일 때 에너지가 더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여기까지 아마 안 해도 돼요. 문제 푸는 건 절대 안 해도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핵물리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36쪽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선생님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근데 사실 이쁘게 그리는 건 포기해야 되는데, 그죠? 선생님 글씨를 워낙 잘 쓰다 보니까. 자, 요 그래프인데 여기 질량수예요. 그다음 여기는 결합 에너지입니다. 결합 에너지로 쓸게요. 자, 그리고 그래프는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됐죠? 결합 에너지인데 옆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핵자당. 핵자당 결합 에너지. 자, 요 핵자당에다 별표 3개. 이 핵자당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거가 안 되면 여러분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나중에 막 혼동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결합 에너지는 뭐냐면 원자핵들이 결합할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원자핵들을 뜯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결합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원래 잘 있던 이 원자핵들을 뭐 내가 뭐 2개로 분리하거나 이럴 때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 핵은 안정된 걸까요? 불안정된 핵일까요? 안정된 핵이죠. 왜냐하면 뜯어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잘 안 돼,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뭐다? 이 결합 에너지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얘는 안정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핵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결합 에너지 제일 큰 애 누구예요? 얘예요. 얘. 제일 높죠? 그게 누구냐면 대략 한 60번쯤에 있는 질량수가 60 정도 되는 철이에요. 철. 그럼 이 철은 뭐다? 모든 원자핵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자핵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다들 안정되고 싶어지죠? 안정되고 싶죠? 불안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싶습니까? 안정된 우리 안정된 뭐 노후 뭐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뭐 요즘에 그 화두잖아요, 그렇죠?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이 철이라는 원자, 이 철이라는 원소는 모든 핵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다 얘처럼 되고 싶어요. 마치 우리 주기율표에서는 어떤 애들? 18쪽. 선생님 18쪽 애들 뭐라 그랬어요? 귀족. 걔네들은 남 부러울 거 없어. 그래서 뭐 정말 뭐 비굴하게 뭐 전제 하나만 줍쇼 이런 애들도 없고, 뭐 남아가지고 야 너 좀 가 막 이런 애는 없고, 그냥 딱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안 어울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헬륨,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르곤, 네온 이런 애들 뭐예요? 특징이 절대로 화학 결합 안 합니다. 분자 형태로도 안 있어요. 얘네들은 딱 원자 형태로 그대로. 왜? 내 스스로가 완벽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 그 얘네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처럼 되고 싶어서 전자 버리고 얻고 해가지고 뭐 플러스 몇이 되고 뭐 몇 쪽이 되고 뭐 마이너스 몇, 이거 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 여기서는 우리 핵에서는 철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어떤 원자핵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야지만 얘로 가고 싶다니까요. 그럼 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 따라서 가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질량수를 늘릴 수밖에 없죠. 질량이 많아져야 얘처럼 가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질량수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늘어나나요? 못 늘어난다는 거지. 지금 어떻게 되냐? 다른 원자핵과 또 어떻게 돼? 얘랑 질량 다른 다른 원자핵과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뭐 융합을 하게 됩니다. 융합을 하게 되면 질량수가 늘어남을 해서 최대한 철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핵자들이 많은 이 좀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런 핵자들,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얘네보다는 질량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얘네들 질량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지만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방법은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쪼개져서 얘네들의 질량을 줄여야지만 철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핵융합과 핵분열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원자 2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수소하고 뭐 헬륨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결합을 하면서 질량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요쪽 쉽게 말하면 질량수가 적은 애들은 이쪽으로 이동해야 어떻게 된다? 그렇죠. 결합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대신에 이쪽에 있는 질량수가 많은 애들은 뭐다? 이쪽으로 60번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안정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질량수가 적은 애들은 융합을 하면서 안정, 그 다음에 질량수가 많은 애들은 분열을 하면서 안정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핵자당.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한번 볼까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지. MA라는 게 있어요. 질량이. 자, 이걸 MA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게 MB, 요게 핵자라고 한번 보죠. 얘들이 이제 뭐 결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되냐면 MA MB 그러니까 MAB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얘네들이 하나 각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했어요. 그럼 누가 질량이 크고 작을까? 뭐야? 크고 같을까 작을까 뭐야? 어느 게 되겠어요? 어떻게? 에? 질량이 같겠죠. 그렇죠? 맞죠? 얘 하나 얘 하나 그다음에 얘들 결합했으니까 이렇게 같아야 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된다? 질량이 결합된 애는 질량이 준다는 겁니다. 질량이 줄어요. 왜요? 결합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얘네들 결합시켜 주는데 아까 얘기했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에너지. 어떤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는 결국엔 뭐다? 에너지는 뭐였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질량이었잖아요. 결합 에너지가 투입되는 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결합되기 전과 결합되고 난 다음에 결합 에너지를 포함시켜야지만 비로소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합 에너지는 결국엔 질량이었죠. 그럼 얘랑 비교해보면 결합 에너지만큼, 즉 결합 에너지에 쓰이는 그만큼 해당하는 질량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요렇게만 너 잠깐만 너 좀 없고 요렇게만 보면 얘네들이 더 큰 거예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결합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들이 점점 질량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결합된 질량이 작아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합된 에너지가 작아질수록 뭐 그 손실된 양만큼이 다시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발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이거는 핵융합을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핵분열을 설명하는 걸까요? 선생님 자꾸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핵분열, 핵융합 어느 거? 그렇죠. 융합이잖아요. 되겠어요? 그럼 분열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분열. 그렇죠. 이게 분열이에요. 뭐예요, 광쌤 도대체? 이게 핵융합이면 이건 분열. 이게 왜 지금 융합이 되는데 분열이? 핵융합과 핵분열을 동시에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꾸 머리를 굴려봐야 돼요. 여러분 뭐 이제 핵자당이라고 별표치라고 그랬죠? 핵자당이에요. 핵자당. 핵 하나하나당. 자, 무슨 얘기냐면 그 핵자들의 하나하나당. 핵 하나하나가 아니라 자,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 핵자들이 별게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은 결합이 되겠죠? 그쵸? 그러므로 해가지고 손실된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된다. 요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된단 말이죠. 얘네들은 빠글빠글한 핵자들이 있어요. 빠글빠글한 핵자들. 근데 얘들이 딱 두 개로 분리됐어요.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두 덩어리로 분리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네들 핵자 간, 얘네들 두 개가 분리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리되고 난 다음에 얘네들 핵자들 간의 끈끈함이 더 결합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얘들이 더 결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된다. 자, 다시 정리. 혼동되면 안 됩니다. 하나짜리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들이 결합이 됐으면 어떻게 된다? 얘네 둘 간의 결합이 끈끈해지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 개짜리가 있어요. 걔네들이 분리가 됐어요. 그럼 분리된 건 분리됐어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얘네들 하나하나 애들이 어떻게 된다? 더 끈끈해진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쪽 부분에 있는 융합하는 애들은 결국엔 솔로들이야. 솔로들. 여러분 솔로들이 왜 외로워요? 왜 외롭냐 그러면 뭐 대답은 없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야? 안정적이거든. 얘네들이 결혼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더 합쳐짐을 해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이제 부부로 이제 뭐 맺어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합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고. 그럼 얘네들 보면 얘네들은 뭐냐면 대가족이죠. 엄청 대가족이 핵가족을 줄이게 되면서 가족 간의 끈끈함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 뭐 가족도 많으면 좋긴 하죠. 뭐 여기 솔로가 이제 커플 돼서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으면 좋아요? 한 집안에 뭐 예를 들어서 365명이 산다고 해보죠. 뭐 엄청 대가족이죠. 365명이 그 뭐 어디서 다 살아. 그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또 생일도 다 달라. 그럼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매일 생크림 케이크 먹어야 돼요.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예? 그럼 봐요. 무슨 고모에 뭐 삼촌에 뭐 이중에 당숙에 뭐 다 살아 그러면 한 집안에. 그럼 예를 들어 부부 간에도 뭐 예를 들어 뭐 그렇죠? 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래서 뭐 TV도 볼 때도 뭐 앉아 있을 때 뭐 무릎 빼고 이렇게 뭐 오붓하게 볼 수 있는데 뭐 무릎 빼고 보고 있으면 뭐 할아버지 지나다니면서 니들 뭐 하냐 이러고
뭐 조카 지나다니면서 뭐 이모 뭐해 막 이러고 다들 쳐다보면 얘들 그러니까 부부가 끈끈해질 수 있냐고요. 없죠. 그거예요. 얘네들은 너무 대가족이 너무 대가족. 그래서 얘네들을 뭐 좀 나눠 살자. 암만 대가족이 좋다 그래도 이모네 집 따로 있고 고모네 집 따로 있고 할아버지 집 따로 있고 이렇게 살잖아요. 사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끈끈해진다. 핵자 간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보세요. 자, 결론. 질량수가 작은 애들은 결합을 함으로써 끈끈해진다. 솔로들은 커플이 되면서 끈끈해지는 거예요. 끈끈해지는 거. 아주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반면에 대가족은 뭐다? 이걸 우리가 핵가족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살아도 피곤해. 적당하게 끊어짐을 해서 끊어진 것 자체로 분열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고 분열됨으로 해서 얘네들 가족 간의 구성원들이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융합을 하는 거고요. 이쪽은 분열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강력한 결합 에너지를 키우는 거죠. 되겠죠? 아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뭐 살면은 100만 원 생활비가 들어요. 또 한 사람이 살아도 100만 원 생활비가 당연히 들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한 집에 산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집값만 해도 그냥 150만 원으로 해결해. 150만 원.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 뭐야? 우리들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지. 더 어떤 긍정적인 그런 걸로. 바로 이겁니다. 끈끈해진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또 뭔 얘기를 하냐? 그럼 이거예요. 아까 융합에서 쉽게 말하면 그 분열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 곡선을 한번 볼래요? 자, 수많은 빠글빠글한 애들이 절반으로 잘려서 두 덩어리, 빠글빠글 두 덩어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있는 수준보다 이쪽으로 지금 두 개 핵이 이렇게 핵자들이 이렇게 분열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분열이 되면 이만큼의 결합 에너지의 상승이 발생되죠. 맞죠? 근데 얘들이 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만큼의 결합 에너지 상승이 일어나요. 그래프 자체, 곡선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분열했을 때 결합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보다 융합했을 때 결합 에너지의 폭이 크죠. 즉 여기가 기울기가, 자 그래프 보세요. 기울기가 급격하죠. 여기는 완만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분열돼봐야 나오는 결합 에너지의 상승분이 별로 안 되지만 얘네들만 비교해봤을 때 얘네들은 여기서 융합하면 그냥 이렇게 점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된다 이 얘기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걸 해야 돼요. 핵물리는 우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냈지만 결국에는 두 개 다 뭐라고요? 융합을 통해서 결합 에너지 높이는 거고 분열을 통해서 결합 에너지를 높이는 거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아까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자, 핵 융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 분열이 있었죠. 둘 다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핵 분합이 뭐니? 자, 핵 분열. 자, 이게 이제 왜 그래?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왜 둘 다 에너지가 나오는지는 알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둘 다 분열을 하건 융합을 하던 결합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거였죠. 조절과 통제. 이걸 하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핵융합 발전이라고 그랬죠. 발전. 그런데 조절과 통제를 못했을 때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소폭탄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 핵 분열 한번 볼까요? 조절과 통제를 하면, 자, 조절과 통제를 한다고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건 뭐냐? 여러분 원자력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조절과 통제가 안 됐을 때 이거는 원자폭탄입니다. 선생님, 수소폭탄하고 원자폭탄하고 같은 거 아니었어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또 사자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겨요? 한번 싸움 한번 붙여볼까요? 원자폭탄이 무서워요? 수소폭탄이 무서워요? 자, 우리가 선생님 얘기 다 했는데 융합하고 분열하고 누가 더 에너지 많이 나온다고? 융합. 게임이 한다는 게 무서워요. 수소폭탄은. 아직까지 지구상에 수소폭탄 터진 적 없어요. 원자폭탄은 우리가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게 두 군데 터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없었어요. 이거는 얘랑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커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핵융합 발전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원자핵을 융합을 시켜. 분리는 우리가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얘를 쪼개면 되지만 얘들 융합을 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요. 얘들 플러스죠.
그럼 걔네들을 갖다 붙이려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강력이 작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이까지 우리가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애들이 빠르게 와가지고 들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까지 가야 강력이 이제 발효가 이제 발현이 되면서 얘들이 이제 융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온도가 높게 되면 열은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럼 뭐냐? 얘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와가지고 들이받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핵융합 반응은 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태양, 별이죠. 어마어마한 온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기서 막 이글이글 타니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얘들이 막 그 뭐 헬륨, 수소 막 이런 애들 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핵융합을 계속하면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이런 엄청난 도의 온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을 하면 발전량은 훨씬 많아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온도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을 만들었다 진짜 여기다. 이건 어디다 담아둘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폭탄은 가능해요. 수소폭탄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수소폭탄 어떻게 만드냐면요. 보세요. 자, 원자폭탄을 우선은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소폭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원자폭탄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거는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씁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 왜냐면 얘는 폭탄은 조절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통제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폭발하면서 원자폭탄을 폭발하면서 어떻게 된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 급격한 온도로 뭐야? 얘네들을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또 융합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수소폭탄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유럽입자 물리연구에서 이제 선이라고 그래가지고 CERN 대형 입자 가속 충돌기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아까도 봤지만 태양 같은 고온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충돌해가지고 뭐 융합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입자에 대한 거 우리가 실험하는 건데 엄청나게 뭐 속도를 이렇게 높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온도로 못 높여주니까 어떻게 된다? 가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가속기를 설치해서 입자를 막 가속시켜가지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죠. 한번 우리 간단하게 그림만 한번 볼까요? 한번 감상해보죠. 아, 뭐 멋있죠? 뭐 트랜스포머 같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입자 가속시키려고 이러한 장비들을 건설해 놨고요. 그렇죠? 한번 선생님도 가보고 싶은데 예, 이래요. 이게 다 이제 원형을 더 이제 가속기 아니고 이게 이제 이건데 스위스 제네바하고 프랑스 인접 국경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 가속기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입자를 가속시키려고. 이거 보면 작은 원 있죠?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원에서 가속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가속되면 큰 원으로 가속시켜가지고 빵 충돌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서 이제 항공사진인데 뭐 위에서 보니까 이게 뭐 프랑스인지 신림동인지 뭐 알 길은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국제 열 핵융합 실험연구소에서 ITER을 해서 태양을 실제로 만드는, 그러니까 핵융합을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이러한 장비입니다. 요거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보기 좋겠는데 없네요. 자, 여기에서 실제로 엄청난 자기장을 걸어서 태양을 담아두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실제로 상용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30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진도 여기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아, 융합이 되면 그렇죠? 자, 어떻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 원자로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로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이나 결국에는 이제 물을 데워 가지고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다. 근데 이제 원자로는 여기거든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감속제라는 것은 중성제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핵분열이 잘 일어나게, 대부분 감속제라 하면 핵분열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성제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면 그냥 통과하고요, 분열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느리게 해서 핵분열이 잘 일어나게 하는 게 감속제고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얘네들 조절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중성제가 막 튀어나오는데 걔네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호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제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냉각제는 얘를 핵분열 시 나오는 열을 식히는 그런 거가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 원자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요. 경수로, 중수로, 고속 중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수로는 냉각제와 감속제를 보통의 물인 경수, 가벼운 물이라고 하죠. 가별궁자 써가지고 이게 이제 이걸로 쓰는 거예요. 1:1짜리 일반적인 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수란 건 뭐냐면 수소의 질량수가 2짜리예요. 무겁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감속제, 냉각제, 감속제를 이렇게 묵직한 물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니까 얘들이 더 감속이 많이 되겠죠. 바로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2O로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 지금 경수로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우라늄 같은 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천연 우라늄은 그냥 쓰면 안 되고 235짜리를 농축을 해야 돼요. 천연 우라늄 그 자연상에서는 이게 0.3에서 한 뭐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그 235짜리를 농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이 어렵고 대신에 물은 아주 쉽게 그냥 끌어다 쓰면 되는 거죠. 대신에 중수로는요, 이건 장점은 우라늄 농축 안 하고 천연 우라늄 그냥 쓰면 돼요. 그럼 발전이 쉬울 것 같죠. 하지만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 증식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핵분열을 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원자로로 감속제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는 방식의 원자로로 감속제가 필요 없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라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성자가 들어가요. 충돌하면 얘가 이제 질량이 바뀌면서 질량이 다른 그런 이제 우라늄이 되면서 이제 베타 분계를 하거든요. 베타 분계. 그러고 나면서 이제 플루토늄이 생성돼요. 그래서 이 플루토늄이 또 중성자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발전이 돼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나타낼게요. 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우라늄을 넣어주면, 쉽게 말하면 우라늄이 넣어주면 중성자로 충돌되면서 계속해서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어떻게?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계속 중성자들이 우라늄과 충돌하면 플루토늄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우라늄만 그냥 계속 넣어주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꿈의 원자로라고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채택을 잘 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플루토늄 또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엔 핵반응이라는 것은 다른 원자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융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분열과 융합은 뭐였죠? 그렇죠. 뭐 결합 에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다? 그렇죠. 안정된 핵이 되기 위해서 얘네들이 안정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분열돼서 안정되고 그 다음에 융합돼서 안정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로 이러한 발전을 우리가 응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인데 그 전에 240쪽에 보면 방사선의 종류와 특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1단원 시공간의 특징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 문제들 다 풀고 마지막으로 여기 핵 물리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